네, 안녕하세요. 색칠놀이의 파이썬 분당을 위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구민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깊은 내용도 아니고 가볍게 여러분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이랑 색칠놀이 하시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색깔이 있고 어쨌든 이미지고 그림이고 하니까 파이썬이랑 어떤 연관성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일상에서 주변에서 파이썬으로 어떤 적용해봤던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작은 인사이트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구민구라고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봉사 프로그램인 삼성 드림 클래스의 코딩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GUI 기반의 파이썬 코드 제너레이터인 비주얼 파이썬의 컨트리뷰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피포 페인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피포 페인팅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피포 페인팅?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색칠놀이 한 번쯤 해보셨죠?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이렇게 색칠놀이를 했을 때 다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색칠놀이의 얼음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보다 디테일한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선이 그려져 있고 1번에 빨간색, 2번에 파란색 이런 색깔을 붓으로 그려주면은 오른쪽처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DIY 그림 그리기 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미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특히 코로나 때 집콕 취미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처럼 판매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모든 공산품들이 그렇겠지만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그림에 대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채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반려견이나 아이돌 혹은 커플이나 가족 사진들을 그리는 과정이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올 텐데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고자 실제로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작업해주는 캔버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도 생겼습니다. 다만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내가 피포 페인팅 캔버스를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다들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일 텐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는 아무래도 시도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거겠죠. 심심해서 한번 재미삼아 도전해볼 수도 있고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재미삼아 시작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오른쪽처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을 먼저 그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선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처리나 컴퓨터 비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픈CV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오픈CV를 바로 떠올리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캔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공식 문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캔이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면 저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캔이 라이브러리는 이미지의 형태는 굉장히 잘 살립니다만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내가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하면 너무 선이 사라지거나 실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선이 중간에 끊기거나 실종되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미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어떤 특정 이미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미지를 커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방법은 그림 그리기 반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결국 우리는 완성된 캔버스에서 그림을 칠해나가면서 색깔을 칠해나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곤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네일클로버입니다. 네일클로버에서 우리가 색칠을 한다고 하면 1번에 초록색을 칠하고 2번에 연두색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실제 네잎클로버와 유사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반대 과정을 따라가면 그림에서 연두색을 추출하고 초록색을 추출하고 각각 1번과 2번에 맞는 번호를 찍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실제 이미지를 그림처럼 바꾸어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미지를 그림처럼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를 먼저 단순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저는 블러 처리를 떠올렸습니다. 많은 이제 가우시안 필터나 메디안 필터나 여러 블러 처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러트럴 필터, 양방향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양방향 필터의 특징은 이제 경계선을 조금 뚜렷하게 잘 표현해준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이 뚜렷한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필터의 강도를 조금 달리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약간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블러 처리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러 처리로는 많이 부족하죠. 이게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해봤는데요.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K개로 분집화시켜주는, 클러스터링 시켜주는 비주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미지라는 것도 모든 픽셀 값은 RGB 공간으로 구분이 되고 그 RGB면은 이제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에 있는 많은 색상들을 K개로 클러스터링 시켰을 때 똑똑한 우리 오픈CV는 K-means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한 10몇 가지 정도를 줄여봤을 때 그림처럼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처럼 바꿨으면은 저 오른쪽 그림에는 결국 K개의 색상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그리는 거는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모든 색상 경계선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들이 연결되면은 바로 선이라는 것을 말하죠. 모든 XY 좌표, 행과 열에 대해서 루프문을 돌려서 디프 값을 구한 다음에 색상이 달라지는 모든 좌표를 구해냅니다. 그 구한 좌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검은색으로 칠해주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고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미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캔버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선 안에 몇 번 색상을 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기 옷에는 노란색, 하늘에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번호를 찍어줘야겠죠. 1번이 노란색입니다. 2번이 빨간색입니다. 칠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색상 번호를 어디에 찍어주냐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색상 공간마다 번호가 다 기입이 돼야 되고 같은 색상은 당연히 같은 번호가 기입이 돼야 했는데요. 이때 제가 떠올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최대 내적분을 구해서 그 중심에 찍어주면 되겠다. 가장 여유롭고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컨투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컴퓨터 비주얼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고 계셨을 텐데 컨투어는 이제 정말로 등고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형태나 도형의 가장자리,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픈CV에서 그 Distance Transform이라는 아주 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모든 컨투어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 거리를 측정한 걸 대상으로 민맥스 정규화를 통해서 우리는 최대 내적원을 구하고 그 내적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렸으니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1차원적인 방법이었죠. 생각보다 이미지는 복잡했습니다. 컬러 스페이스가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1번이 여기 찍히고 2번이 여기 찍히고 이렇게 3번이 찍히면 결국 마지막에 봤을 때 1번, 2번, 3번이 동일한 위치에 찍혀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봤을 때는 1번을 어디에 그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하나의 도형 안에 위치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죠. 실제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에라인드 포스터에서도 네, 이 부분은 비슷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반의 공작을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구안했던 것 같아요. 선 말고 이제 뭐 번호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 바로 옆에 번호를 찍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뭐 안쪽부터 1번이다 하고 사용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말로 좀 짜치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하고 싶었고, 그때 이제 저는 제가 평소에 사진 찍고 뭔가 포토샵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포토샵 이렇게 사진관 가서 보시면 얼굴에 따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혹은 배경만 마스킹을 하고, 뭐 얼굴만 따로 이렇게 뭐 보정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에 저렇게 레이어 처리를 시켜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레이어를 통한 마스킹을 통한 레이어 처리인데요. 포토샵 레이어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컬러 스페이스들 간에 이제 하이어라키 구조, 계층 구조를 형성하기로 했는 건데요. 부모 스페이스에서 모든 자수 스페이스를 마스킹 처리를 시켜주면 그때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적용했던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최대 네더번의 중심을 자기 자신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똑같은 이미지에서 안쪽에 있는 도형들을 전부 마스킹 처리시키니까 자기 자신만의 공간에서 1번을 찍고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찍고 3번 찍고 이렇게 하면 결국 중첩되지 않고 각각의 공간에 최대 네더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최종 부모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 쭉 한번 BFS 알고리즘을 돌려주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번호가 찍히게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연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파이썬이 느리기도 하고 실제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돌려봤을 때 한 1분가량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분은 좀 너무 자동화치고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속도냐 정확도냐의 문제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빨리 변환되는 걸 원할까? 아니면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변환되는 게 원할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림이 예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용자들은 정확도를 보다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 방향은 속도보다 정확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쭉 돌려서 프린팅을 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칠해보기도 했는데요. 제품 실사용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좀 반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숫자를 좀 더 크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면적이 크면 이게 색칠을 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숫자가 이미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숫자를 찍어주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제 이미지에서 블러 처리와 흰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처럼 변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려주고 그 두 가지 그림과 배경을 합쳐서 하나의 캔버스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얀색 배경이 너무 눈이 아픈 것 같아서 투명도를 줘서 배경을 깔아주고 왼쪽 다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숫자랑 어떤 색상인지를 명시를 해줘서 라벨링을 해줘서 사람들이 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인데요. 실제 세계에는 우리가 물감 사러 가보면은 전문가용이라 하더라도 한 40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RGB 값 각각 하지만 약 256개씩 총 16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K개로 클러스터링 한다면 16만 개 중에 어떤 색상으로 대표가 될 텐데, 내가 완성된 결과물이 물감으로 칠할 수 없는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 분들이면, 그러니까 디자인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면 색상을 알아서 조합해가지고 배합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들겠지만 저희 같은 디자인 비전문가들은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물감으로 칠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문제가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이미지에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물감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물감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대체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RGB 색상 공간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제가 유사도를 계산을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중간이랑 좀 더 유사해 보이나요? 네,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른쪽이랑 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 RGB 공간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왼쪽과 좀 더 가깝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RGB 값으로만 유사도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도나 채도를 고려한 HFV, 그리고 인간이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색 공간을 나타낸 CI 랩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색상 간의 정확도를, 유사도 계산을 정확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했습니다. CIP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CIP 인스톨 통해서 충분히 다운로드 받고 소스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도 깔끔하게 파이프라고 지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오픈소스답게 나름 귀엽게 이렇게 로고도 만들어 봤고요. 이게 그렇게 소스 코드가 분량이 많지도 않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특히나 오픈소스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퍼스트 컨트리뷰션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여러분들 이슈나 PR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실제로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 깃허브 메일을 보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어떻게 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매할 수 있냐고도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재밌고자 이렇게 만들어 본 프로그램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저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네, 운이 좋게 특허로도 출판을 하면서 이제 자동화 이런 방법론적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KCI 이상급 공문에 출판을 하게 되면서 이런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화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이나 학문적인 가치도 인정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그리고 컴퓨터 공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라는 아주 파이썬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적용을 시켜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취미에서 스포츠든 디자인이든 패션이든 뭐든지 간에 한번 시도해보면 여러분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이썬 모먼트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